자, 샌드위치 티어리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LT 샌드위치. 베이컨, 레터스, 상추, 토메이토, 줄여서 BLT예요. 글로벌 스탠다드 샌드위치입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고요. 진짜 모든 호텔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필수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ISO. 저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S가 아닐 수가 없다. 일단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든 맛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베이컨의 짠맛, 감칠맛, 토마토의 신맛, 레터스가 들어감으로써 샌드위치라는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상큼한 맛. 이 샌드위치는 약간 상큼한 느낌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적절하게 섞여져서 좋은 맛을 내기 때문에 별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 S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클럽 샌드위치. 이것도 BLT 샌드위치와 마찬가지로 ISO입니다. 클럽 샌드위치는 뭐가 들어가냐? BLT에다가 닭과 계란을 첨가하면 이제 클럽 샌드위치가 됩니다. 이거는 특히나 이제 그 예전에 골프 클럽에서 중간에 쉴 때 많이 먹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됐다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 타임머신이 생기면 이런 음식을 처음 만들었던 때로 되돌아가서 왜 그걸 그렇게 줬는지 가져오고 싶다. 증거로. 콘샐러드 샌드위치는 사실 이거를 왜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거든요. 이거 준코 때문에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에그 마요 샌드위치 약간 이것도 스탠다드 샌드위치 중에 하나죠. 요것도 미국에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삶은 계란과 마요네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간단함 때문에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고요. 한국 편의점에서도 되게 많이 팔리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고요. 매년 뭔가를 더 첨가해서 버라이어티하게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죠. 약간 계란에서 비린 맛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나. 참치 샌드위치. 서브웨이에서 가장 무난하게 잘 팔리는 아이템. 에그 마요와 투나 마요죠. 국내에서만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팔리는 편에 속하고, 저는 샌드위치에 참치를 넣어 먹는 거를 또 이제 즐기는 편이에요. 인천공항에 라운지에 가면은 이 참치 샌드위치가 있거든요. 참치 샌드위치를 덜어가지고 빵에다가 이렇게 샌드를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하지만 이제 참치 샌드위치의 특이점이 있는데 느끼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생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쉬움이 좀 있다. 치킨 토마토 샌드위치. 사실상 클럽 샌드위치의 하위 호환이죠. 하늘은 왜 제갈량을 낳고 주유를 낳았는가? 주유는 S가 될 수가 없다. 클럽 샌드위치가 있기 때문에 전부일 뿐이다. 크레미 샌드위치. 파리바게뜨에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샌드위치가 이 크레미 샌드위치 아닙니까?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맛이 있냐를 따졌을 때 그 정도인가? 같은 느낌이죠. D로 가는 게 맞아요. 당근 라페 샌드위치. 이 키친 마이야르를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들이라면 당근 라페를 드셨을 겁니다. 당근으로 만드는 피클, 김치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걸로 샌드위치를 만든다. 이게 동유럽 쪽에서는 많이 먹는 샌드위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유럽에 살고 있지 않죠. 자, 햄치즈 사과 크루아상 샌드위치. 샌드위치 사과를 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햄 샌드위치에다가 딸기잼을 바른 다음에 햄을 넣고 계란하고 사과를 넣어가지고 아침에 모닝 토스트로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이게 나중에 머리가 크면서부터 약간 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 왜 샌드위치에 딸기잼하고 사과를 넣는 거지? 맛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왜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부터 어머니가 아침에 토스트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럴 거면 네가 해서 먹어. 굉장히 아픈 추억이 있죠. 연어 샌드위치. 저는 샌드위치에 익히지 않은 재료를 넣는 것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베이글럭스. 훈제 연어, 크림치즈, 적양파, 케이퍼를 베이글에 얹어 먹는 굉장히 대표적인 베이글 샌드위치 중에 하나죠. 저는 안 먹습니다. 이 비릿함을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는다는 거 저한테는 굉장히 불호인 부분이에요. 특히 이 사진에 보여주는 연어 샌드위치는 연어가 날것이네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 이런 거 드셔보신 적 있나요? 이거 의외로 많이 먹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호텔 브런치로 많이 나옵니다. 또는 이제 테라스가 있는 카페에서 이 사진 촬영용 메뉴로 많이 냅니다. 또 이 아보카도 특유의 이 버터리한 맛을 즐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아보카도가 숲의 버터라 그러잖아요. 먹으면 굉장히 고소한 맛이 쫙 퍼지면서 이 부드러운 지방 맛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안 좋아요, 아보카도. 그럼 그냥 버터를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굳이 숲의 버터를 먹죠? 저는 소의 버터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B입니다. 무화과 크림치즈 샌드위치.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기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무화과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지? 그냥 먹으면 되잖아. D입니다. 그냥 먹어도 되는 것들은 다 D예요. 풀드포크 샌드위치. 그냥 먹기보다는 바베큐 전문점에서 이 모닝롤 같은 걸 줬을 때 허겁지겁 조합해서 먹는 거죠. 아주 그냥 단순하면서 폭력적인 맛이 나죠. 실제로 바베큐 플래터가 되게 유행하던 2010년대 중반쯤 이태원이나 이런데 그 바베큐 가게들이 굉장히 질비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풀드포크 샌드위치 만족도 잘 모르겠어요. 이 사진이 되게 좋지 않은 걸 쓸 수 있어요. 뉴욕에 만약에 이런 거였다면 굉장히 고평가를 줄 수 있었을 텐데 이 풀드포크 샌드위치는 뭔가 15% 정도 부족해 보이네요. 실제로 맛도 좀 부족해요. 이 풀드포크라는 녀석이 애초에 돼지고기 장조림이거든요. 제가 이 장조림이라고 하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풀드포크는 그냥 돼지고기 장조림이에요. 근데 특별한 맛이 별로 나질 않아. 그래서 고기 자체가 그냥 퍽퍽한 고기의 연속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소스가 거의 큰 역할을 하는데 이거 맛있게 먹어본 적 별로 없는 것 같다. 불고기 바게트 샌드위치. 이거랑 유사한 샌드위치가 하나 있어요.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시면 먹어야 되는 샌드위치 중에 하나죠. 필리 치즈 스테이크. 단순하고 폭력적인 맛이죠. 근데 여기 약간 불고기 바게트라고 약간 바꿔놨는데 이래서 음식이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치즈 샌드위치라고 했으면 불고기 바게트랑은 느낌이 좀 달랐을 거예요. 똑같은 부위로 하는 건데 어차피. 아니면 내가 약간 좀 그 4대주의가 있어서 그런가? 불고기 바게트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잠봉베르 샌드위치. 또 지인분 중에 이제 통닭천사가 굉장히 좋아하는 샌드위치죠. 돼지고기의 뒷다리로 만든 햄을 이제 프랑스어로 잠봉이라고 합니다. 베르는 프랑스어로 버터가 베르예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자면 햄 버터 샌드위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유명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 따뜻하게 먹는 게 조금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딱딱한 냉장 버터를 그다지 즐겨하지 않는 개인적인 호불호상 잠봉베르를 이렇게 높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치 샌드위치보단 맛있다고 생각해요. 카프레제 샌드위치. 카프레제는 샐러드로 먹어야 맛있다. 샌드위치에 들어가면은 별로다. 카프레제 자체가 여러분 토마토와 바질 페스토 그 다음에 모짜렐라가 어우러진 이런 샐러드인데요. 이 샐러드 자체가 굉장히 담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담백하고 깔끔한 녀석이 샌드위치 속으로 들어가면 빵맛밖에 안 난다. 이 샌드위치 속으로 들어가는 녀석들은 짠맛이 강하거나 특색이 좀 세야 됩니다. 그래서 카프레제 샌드위치는 약간 샌드위치의 구조적으로 약간 좀 약하지 않나. 차라리 오이 샌드위치가 저는 더 맛있습니다. 잘 만든 오이 샌드위치는 5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오이 샌드위치를 약간 좀 저런 걸 왜 먹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오이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잉글리시 티타임에 스탠다드로 들어가는 샌드위치입니다. 소금에 잘 절여서 물기를 쫙 빼내고 꼬들꼬들하게 절임을 한 오이를 마요네즈와 함께 넣어서 만드는 샌드위치인데요.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청량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나는데 아주 좋습니다. 잘 만든 오이 샌드위치 저는 A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다른 것들은 뭔가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뭐 소스도 들어가고 기교가 되게 많은데 오이 샌드위치는 말 그대로 오이 샌드위치거든요. 이렇게 미움을 많이 받고 혐오를 많이 받는 오이로 이런 훌륭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는 저 도전 정신 자체가 오이의 차력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이 샌드위치 충분히 A로 갈 만한 포텐이 있다고 보여진다. 저거 먹을 바에 잠봉베르 먹는다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러면 잠봉베르 밑으로 내리죠. 지금 보니까 얘도 영국이 만든 거긴 하네. 베지 샌드위치. 안 먹어. 제가 베지 샌드위치를 많이 만들어는 봤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호텔에서 근무할 때 호텔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입맛이 까다로운 인간들이 많이 숙박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제가 약간 부티크 호텔에서 근무를 했어가지고 유명 인사들이 많이 묵었었어요. 그때 이제 토론토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TIFF라 그래가지고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가 토론토에서 진행되는 게 있는데 뭐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중동의 왕족들 이렇게 와가지고 한 적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식사 제한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숙박 리스트가 딱 오면은 뭐 유제품을 못 먹고 뭐 고기는 뭐 할랄 인증을 받은 걸 써야 되며 뭐 뭘 해야 되고 무슨 뭐 이렇게 쭈쭈쭈쭈 다 나와. 거기에 맞는 음식을 내야 돼. 가장 무난한 게 베지 샌드위치야. 근데 마요네즈도 못 써. 마요네즈도 유제품이니까. 마요네즈가 유제품인가?
계란이 들어가니까 유제품이구나. 계란이 들어가니까 유제품인가? 유제품은 아니잖아. 계란이 유제품인가? 아까 비건이 아닌 거구나.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비건은 아닌 거지. 그래서 베지 샌드위치라면은 마요네즈로 비건 마요네즈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걸 다 일일이 따로 써가지고 해야 돼. 그걸 여러 번 만든 적이 있어가지고 얘는 만들 때도 맛이 없어. 만들 때도 형편없어.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 이게 이제 사라다 빵이죠. 이 강원도에서는 많이 먹어요. 다른 지역에서 많이 먹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땐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 엄청 많이 먹어서 저는 지금도 편의점에 가면은 이 감자 샐러드가 들어있는 샌드위치류를 되게 많이 먹어요. 감자 샐러드에 뭐 햄 조금 넣은 녀석도 있고요. 소세지 조금 섞어 넣은 것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맛이죠. 안정적인 B 정도. 몬테크리스토. 이게 그 한때 PGIF와 베니건스에서 아주 인기리에 팔리던 몬테크리스토. 몬테크리스토라는 거는 프렌치 토스트 안에다가 햄과 치즈를 겹겹이 쌓아서 튀긴 샌드위치. 빵가루 묻혀서 튀겨 잘라 위에다가 슈가 파우더 뿌려가지고 칼로리가 말도 못하게 높죠. 근데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칼로리가 뭐예요? 맛의 전투력이잖아.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느끼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A+. 대만식 연유 샌드위치. 7년인가 5년 전쯤에 홍루이젠이란 브랜드가 되게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팔리던 음식이죠. 안에 햄이랑 치즈 들어가는데 연유가 들어가서 달콤하게 단짠 열풍이 돌던 때에 나오던 무인 매장도 굉장히 많고요. 이거 유사하게 만들어서 편의점 제품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초창기에는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매장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짠맛이 나는 토스트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프루트산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시작한 데가 일본이에요. 일본. 도쿄 이제 그 긴자에 있는 미쯔비시 백화점에 있는 제과 업체에서 딸기 생산 기념으로 딸기를 이렇게 단면을 3개를 딱딱딱 위치시켜 가지고 통딸기를 절반을 넣어서 만든 이 크림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 과일을 이렇게 통으로 단면으로 썰어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하는 샌드위치가 없었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딸기 하면서 비주얼적으로 파격적이잖아. 그래서 인기가 터져서 이게 국내에 들어왔죠.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생크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샌드위치 중에서는 상위권이죠. 비주얼 점수를 좀 후하게 주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오이 샌드위치보다는 약간 아래. 오이 샌드위치 아래는 샌드위치로서 약간 조금 체급이 떨어진다라는 느낌.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가 뭡니까? 설탕 계란물에 빵을 적셔가지고 구워 먹는 전형적인 일요일 아침 음식. 정말 프렌치 토스트는 프렌치에서 먹는 건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프랑스를 못 가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주기 전에 프랑스를 한번 가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잖아요. 프렌치 토스트의 장점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해도 평타는 친다. 근데 이게 과연 샌드위치일까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위 밑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 PB&J라 그러죠. 미국 문화의 상징입니다. 특히 이제 피넛버터의 젤리에서는 피넛버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래는 이 녀석이 약간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스키피. 1970년도, 80년도에는 이 스키피가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거든요. 미국에서도. 근데 지금은 일황이 이 녀석이에요. 지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PB&J는 외국에서는 문화입니다. 어릴 때 먹었던 어린 시절의 음식의 상징 같은 거기 때문에 간장계란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안 먹었어요. 저는 그냥 그 푸틴 먹었습니다. 캐나다라서. 감자튀김 위에 그 모짜렐라랑 이렇게 그래비 뿌려주는 거 있죠. 카츠산도는 사실 그 샌드위치의 기본 구조를 파괴하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요, 채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봤자 굉장히 조금의 양배추 정도? 양상추도 아니야. 양배추 정도? 그 외에는 그냥 소스랑 튀김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샌드위치의 기본론을 얘기한다면 뭔가 거기에는 약간 범주에서 벗어난 느낌인데 체급이 너무 좋아요, 이 녀석은. 왜? 돈가스가 들어가잖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맛없법이다. 비겁한 녀석이에요. 이게 샌드위치라고 칭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없잖아 있어요. 만약에 전 세계에 샌드위치 인정협회가 있다면 카츠산도는 사실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룰브레이커라서. 이탈리안 샌드위치 살라미. 서브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이탈리안 BMT라는 게 있죠. 거기에 뭐 살라미랑 페페로니랑 뭐 햄이랑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탈리아가 약간 샌드위치 명가 같기도 해요. 이탈리아, 프랑스가 거의 샌드위치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특허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뭐 파니니도 이탈리아 거고요. 이런 이걸 이제 콜드컷이라 그러거든요. 차가운 햄을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먹는 스타일의 샌드위치. 주로 점심 식사로 많이 먹는 샌드위치인데 저는 콜드컷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차가운 샌드위치류를 더 즐겨한다. 근데 공원도가 좀 있기 때문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릴드 파니니 맛있죠? 이거 스테디셀러죠.
여전히 스타벅스 같은 데도 가면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팔잖아요. 맛있잖아요. 바삭하게 구워진 토스트 피해갈 수 없죠. 안에 녹진하게 녹아낸 치즈 그리고 고기 따뜻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따뜻한 샌드위치 저는 환영한다. 그릴 치즈 토스트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단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숭아빠 뭘 선택할 것인가? 그릴 치즈 토스트입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넘버원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재료 들어가는 거 화이트 브레드, 버터, 치즈 끝입니다. 단 3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샌드위치 중에 가장 파괴력이 높고요. 제대로 만들었을 때 정말 만족도가 높은 토스트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소울 푸드 중에 하나라고 봐도 돼요. 전 세계에 저와 함께 그릴 치즈를 S티어 넘버원으로 몰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면 꽤나 많은 인간들이 나올 거예요.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력이 높고요. 무엇보다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호소력이 굉장히 짙은 음식입니다. 샌드위치의 기본적인 전투력보다는 이 호소력 때문에 S1이에요. 피자 토스트. 피자 토스트는 그럼 어디에서 호소하죠? 이거는 한국식 호소력이죠. 왜냐하면 이 피자 토스트는 외국에는 없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외국에서 단 한 명도 피자 토스트를 만들어서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K푸드라고 저는 한 98% 정도 확신합니다. 진짜. 외국은 정확히는 핫포켓. 이 불량불량한 맛이 나는 이 피자 간식이거든요, 이거. 이거 봐, 사진을 봐. 얼마나 불량해 보여. 먹을 때마다 살찔 것 같잖아. 되게 유명한 냉동식품이에요, 이거. 핫포켓. 저는 피자 토스트 A 마무리 정도. 크로크 무슈가 이게 약간 그 몬테크리스토의 약간 프랑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로크 마담이 있고요. 크로크 무슈가 있습니다. 크로크 시리즈는 2개가 있어요. 얘는 이제 그 남자 버전이에요. 무슈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사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크로크 마담은 이제 숙녀 약간 이런 느낌. 사워도우 빵에다가 햄 슬라이스와 치즈가 들어간 그리고 디jon 머스트가 들어간 샌드위치인데 위에다가 이제 그 베샤멜 소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찐득하게 발라주는 거고요. 여기에 하나가 추가되면 마담인데 계란이 들어갑니다. 이 계란이 왜 들어가냐면 중절모 이런 느낌으로 이제 쓰고 다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표현하려고 좀 많이 느끼합니다. 먹어봤는데 소스라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되게 질척거리고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렇지 맛 자체는 솔직히 몬테크리스토보다 조금 더 고급진 맛이 납니다. 몬테크리스토 조금 약간 불량식품스러운 맛이 좀 나. 저 안에 딸기잼 넣는 버전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아쉽다. 멘보샤는 약간 몬테크리스토의 중국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는 멘보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약간 그 미디어가 만들어낸 호들갑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멘보샤가 뭐랑 같이 먹는 줄 아세요? 몬스위트 칠리 소스. 아니 열심히 만들면 뭐해. 결국 이거랑 먹으면 이 소스 맛밖에 안 나잖아.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음식이다. 자, 샌드위치 티어리스트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선택은 이렇고요. 그릴드 치즈 토스트, 식빵과 버터, 치즈만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 영상을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건가? 여러분 이 그릴 치즈 토스트 할 때 절반을 자르면은 치즈가 안 늘어나요. 이게 제가 이거 찍을 때도 얘기해 드렸는데 빵 부분만 자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진용으로 치즈가 늘어납니다. 치즈도 자르면 치즈가 늘어나지 않아요. 이건 근데 색깔만 들어갔을 뿐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었다. 오랜만이다.